지난번에 이어서 미완성의 이 소나무부터 완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잎을 솔잎을 그리는 것은 점렵법이나 뭐 차륜법을 쓰지 않고 반차륜법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름답겠습니다. 여기요, 이 잎이 이쪽을 저쪽을 보고 밖을 향하도록 그렇게 붓질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 요 사이에 이파리를 한 송이를 넣어 주시고, 여기도 이 모자란 부분 혹은 아래쪽도 속으로도 이런 그 잎을 한 송이씩을 해 주시면은 촘촘한 솔잎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해놓고 지금 모자란 부분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일단 여기까지 다 그려놓고, 조금 헐겁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지를 추가해서 솔잎을 이렇게 그려줘도 됩니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되겠어요. 자, 여기도 조금 모자라죠. 솔잎을 이렇게 얹어서 포개주고, 여기서도 조금 더 포개주고, 그래서 요 부분 어딘가가 살짝 요만큼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쪽 부분에도 좀 모자라죠. 자, 솔잎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틈새에 포개서,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무성한, 원래는 이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너무 이 솔잎이 빈약하면은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좀 풍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됐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저쪽에 여기는 요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그 솔잎을 정확하게 반촬영이라기보다는 거치법, 이 톱날 그리듯이 하는 것인데, 약간만 그 반차륜의 그 느낌이 가도록 하고 거치법으로, 톱날법으로 이렇게 해갑니다. 자, 톱날 그리듯이 쭉 그렸는데 대충 그 맞아 떨어졌죠. 정확히 반차륜도 아니고 톱날 그리듯이 지금 그렸어요. 그래서 가지로 이렇게 받쳐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 소나무는 좀 전체적으로 이 반차륜, 이 수립의 반바퀴 모습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쪽 부분은 거의 톱날 수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나무에 대한 이파리도 몇잎은 이렇게 좀 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쪽 채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저희 소나무 이파리부터. 소나무 이파리는 미람이나 남색이나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취향대로 혹은 소신껏 그려주되, 이렇게 그 일일이 이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렇게 듬뿍듬뿍 칠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가는 뭐 느낌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그리더라도 결국은 그 사이사이가 다 메꿔지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듬뿍듬뿍, 그러면은 그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되고, 하나하나 칠하면은 요 끝이, 솔잎 끝이 좀 삽니다. 바람 구멍도 좀 생기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가는 나중에 작품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비교할 일입니다. 아무래도 솔바람이 불어온다 하면은 가지 사이로, 솔잎 사이로 공간이 좀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쪽에 근경에 있는 소나무가 됐고요. 이쪽에 그 지법으로 된 솔잎을 채색을 합니다. 됐죠?
이제 이 가을 잎부터 하는데요. 먼저 이 코주점으로 쳐진 늘푸른 나무부터 남색이나 미락 이런 걸로 더 씌워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넓적인 삼각형으로 된 떡갈나무 이파리는 좀 떡갈나무 색깔, 토색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대저색하고 섞어서 혹은 거기다가 녹색을 황초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직은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여름 이파리가 되고요. 위쪽 이파리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살짝 이렇게 좀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황초 색깔을 좀 지우고 주홍이나 주황 그리고 용황을 섞어서 점차 밝은 가을빛으로 이렇게 물들여주면은 가을이 물들어 갑니다. 지금 좀 더 고운 색으로 가을 이파리 색깔이 거의 좀 쳐졌는데요. 그리고 대전색
그리고 저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는 그 대저색으로 해서 저 빈 부분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 소나무 이쪽 밑부분은 지금 그 허옇게 남겨두었는데 이건 일부러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소나무 껍질을 그린다거나 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해서 오히려 여유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위는 남색이나 미라 혹은 군청을 얇게 해서 검정 녹색이나 혹은 다른 색깔하고 혼용을 해서 색깔이 좀 너무 푸르지 않도록 채색을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 그늘진 부분은 이렇게 좀 푸른색으로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그 채색을 할 때도 무념을 하지 말고 이 획을 주어서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 획을 그 준법을 따라서 그 준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 준을 그리죠. 이 마르고 나면 이런 좀 색깔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바위도 계절 따라서 바위 색깔을 계절 따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름 바위는 그 녹색 위주로 좀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가을 바위는 약간 그 붉은 빛이 물든 그런 색깔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위 면에 이 부분에 이렇게
또 무념하지 말고 그 획으로 중을 그린다 하는 느낌으로 다음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색깔도 약간씩 다르게 지금 먼저 그렸던 이 색과 지금 하는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여기는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념으로 지금 긁어버려요. 지금 그리는 동안에는 이거 약간 붉게 색깔이 나는데 비치는데 이거 이제 마르면 아주 이건 다음체이기 때문에 마르고 나면 색깔이 거의 아주 옅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칠했던 그 남색으로 했던 부분, 그 부분은 다시 그 대저색으로 석간줄을 풀어서 그다음 더 씌워줍니다. 조금씩. 그러면은 바위가 깊게 그 우리나라 철광석에 그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 요 부분이 남았죠. 요 부분. 아주 다른 색깔이죠, 주변하고. 그래서 편하게 문양을 해주면 됩니다. 가을 저쪽 뒷숲을 지금 색깔을 애매모호한 색깔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보경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강가 그림으로 할까 아니면은 기본 계곡으로 할까, 이거를 그 망설여지는데, 원래 이 그림은 대단히 큰 그림의 그 근경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지금 크게 그릴 여지가 없어서 지금 많이 망설여 보였는데, 이거를 강가로 해서 이것 역시 부백준으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부벽줄로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기법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나뭇잎파리 지난번에 그 미루나무 그리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미루나무 이파리를 쳐서 지금 미루나무는 아니되 그 가을 바위 위에 있는 관목 숲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를, 가을 나무는 잎이 지고 혹은 그래서 빈 가지가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자 가을 가지가 되죠. 다 그리지 않아도 이 정도 하면은 가을 풍경이, 이것은 정통적인 그 기법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 기법을 익히면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법일지라도 고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현대해와도 되고 옛날 선인들이 그렸던 그림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고이지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